모닝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좀 혼조세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지 먼저 짚어주세요. 일단은 이번 주에 주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기보다는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온 부분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이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려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과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더 부각이 될지 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조금 맞춰진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용등급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 한 요 정도로서 크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조금 마이너한 이슈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금리가 이제 2년 국채 금리가 5%를 이제 다시 한번 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배경이 일반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경기 침체가 회피하는데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부분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는 또한 이 중국과 일본 경제 및 이 재정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채권 금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 펀더멘털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상황이 변경이 되게 됐을 때는 충분히 미국 경제가 상태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변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네. 있으니까 참고를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또한 이제 월가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부채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재무 상태가 상당히 많은 부분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조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NPL 파이낸셜에서는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0월 고점 근처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10월의 고점을 다시 한번 더 재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 증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결국은 이것을 뚫어내느냐 마느냐가 경고에 대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고금리 관련돼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금리로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규칙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토마스 바켄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이 대중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의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목표치하고 좀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 것인지 네.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작년에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매우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되고 증시가 큰 폭의 하락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네.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찰스 수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 연준이 잭슨 홀 미팅에서 국제 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체크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잭슨홀 미팅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입을 주시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S&P 글로벌 측에서 또 지역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또 낮췄더라고요. 네, 결국은 뭐 세계 회사 다 낮추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번에 5개 이제 지방은행 관련돼서 네.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5개 지방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의 하향 근거로는 미국의 이제 국제 장기물 금리가 계속 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금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중개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런 점도 상당 부분 많이 지목이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지방 은행에 대해서도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조달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대출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쪽에서도 더욱더 높은 금리로 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 네. 생길 테니까 결국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지방은행 2개에 대해서 전망을 안정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이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의 이 익스포저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 공실률이 많은 부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결국은 공실률이 많은 부분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미국에 있어서도 많은 기업들이 사실 임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빼는 이런 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도 많은 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사실상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상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적인 뇌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신용 등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이 은행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전일 이제 이 코메리카가 4%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키코프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찰스 슈왑이 5%의 하락,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우 지수가 좀 좋지 못했던 거에 대한 네.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종목들이 다 밀렸던 이유들이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비 쪽으로 넘어가서 메이시스가 14%나 좀 급락을 했어요. 실적 때문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 자체가 절대 수치는 안 좋아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기는 했는데, 연간 가이던스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이제 이 주가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프 간의 CEO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이 결국은 상품보다는 경험의 돈을 더욱더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 가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출에서 신용카드가 결제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금융세타에서 신용카드 체납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은 우려스러운 이러한 실적 발표 내용과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실적을 발표한 이 기업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실적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과잉 재고 정리를 위해서 공격적인 할인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사실상 이런 유통업체에 대한 마진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 재고 소진 이후에는 리스타킹에 대한 수요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 불황의 터널의 끝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의류 관련돼서 OEM 업체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 불황의 터널의 끝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만약 이 2024년도까지 넘어가는 데도 있어서도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꺾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실적이 돌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부분의 OEM 업체들이 사실상 바닥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세 실업이라든지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많은 부분 올라가 있는데 그 외에 호전 실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사실 주가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로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 OEM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해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 정도 하락했는데 뭐 엔비디아 영향이었을까요? 엔비디아가 사실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3% 정도가 하락이 이제 나오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신고가 갱신을 하고 이제 차익 물량이 나왔다. 이 정도로서만 일단 보시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23일날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쿼트 이 뱅커에서는 저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었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 및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 실망스러울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네. 부분이 있었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TSMC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네.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TSMC가 엔비디아의 유일한 AI GPU 생산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를 발표를 하게 되면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I 칩에 대한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 정도밖에 되지 않기는 하지만 이제 향후 5년간 매년 50%씩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TSMC를 지금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결국은 이제 내일 장마감한 이후에 사실상 이제 오늘 저녁에 장마감한 네. 이후에 이제 내일 우리나라의 시장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 부분 관련돼서는 확실히 실적에 대한 커멘트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어떠한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 부분까지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그리고 엔비디아 많은 이 반도체 종목들까지 결국 기점이 될 게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내일도 이 시간에 함께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개별 종목으로는 노바백스가 한 13% 정도 올랐더라고요. 코로나 관련된 백신 업체들이 주가가 요즘 바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맞아요. 올라오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은 새로운 변이에 대한 뉴스 보도도 요즘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코로나에 대한 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백신 업체들이 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CNBC에서 노바백스가 개발한 새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에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의 생성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장중 15% 정도까지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새로 개발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의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노바백스에서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을에 많은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백신이 더욱더 많이 사용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백신 업체들이 중간중간 더욱더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유행도라든지 민감도는
더 많은 부분 떨어진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가의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생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노바백스까지 함께 개별 종목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 증시 출발 어떨지랑 관련 종목도 한 가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야간 선물이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하락해서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에코프로가 얼마만큼이나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쏠림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수 섹터가 전일 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차익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오늘도 조정 내지는 아니면 횡보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단 감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마지막에 제가 노바백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이 비교적 횡보 내지는 조금의 조정을 받게 되면 결국 테마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기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서도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런 테마적인 성격에 의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될 때는 휴마시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이용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펀더멘털적인 요소까지 가미를 하게 되면서 접근을 하게 됐을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조금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바백스가 승인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결국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CMO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데믹에 들어가게 되면서 독감이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맞아요. 많아지는 네.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년 동안 독감 백신에 관련돼서 생산을 중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올 9월부터 다시 한 번 더 생산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이제 독감 백신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태국의 국영 제약사에게 지금 독감 백신 관련돼서 생산하고 상업 개발 계약에 대해서 임박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이 증권사 레포트에 대한 네.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공정 기술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태국 관련돼서 이것으로 이전을 시키게 되고 그 주변 국가에도 이제 백신을 판매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폐렴구군 백신에 대한 임상도 역시나 이상 결과가 긍정적이었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하락으로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종목, 관심 종목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